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길을 걷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길을 걷곤 하죠.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산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역사와 문화 등을 두루두루 만나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 이런 길을 나서는 데 있어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신정일의 천년의 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문윤걸 위원님 잘해 주셨습니다. 신정일 천년의 길을 맡고 있는 송희성 PD 잘했습니다. 네, 신정일의 천년의 길 이 프로그램 전에 천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또 닮은 듯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2018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지 약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약 44개 구간의 길을 소개한 바가 있고요. 이제 2019년에는 새로운 길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길 전문가인 신정일 선생님과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약 8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30년 동안 길을 걸어오신 신정일 선생의 경험과 안목을 프로그램에 녹여내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정일의 천년의 길이 길 위의 역사와 문화, 삶을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두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 프로그램은 그 전라북도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길에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의미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길 위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일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님. 네, 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신정일 소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장소에 따라서는 사진작가, 금사각자들이 동시에 같이 출연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들을 보탬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자신이 또 자만동과 이 각시바에서 자만동까지를 보면 제 자신도 어렸을 때 철길 따라서 아니면 이목대를 넘어서 각시바위, 서방바위, 아기바위에 가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최근에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모래에 덮여서 옛 내용들이 거의 아련하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만큼 그 옛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도 전문가들과 함께함으로써 내용이 풍부화되고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솔솔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억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은데 지난 5월 11일이었죠. 동학농민혁명 첫 국가기념일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기획 특집으로 전봉준이 선택한 또 역사의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그 프로그램이 이제 고부에서 출발해서 동학군의 경로를 따라서 공주, 서울까지 그 현장을 아주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지역만의 역사가 아니고 또 이게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떤 그 기점이 되고 또 근현대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제가 재밌게 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하면 이제 우금치 전투 이후에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감되는 역사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동학농명 그 이후에 그 중요한 그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보여줘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동학농민혁명 같은 이런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조리 있게 보여주기는 참 어려웠는데요. 이번 이 두 편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줬는데 그 두 편은 아주 그 구성도도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나레이터의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와 또 가치를 잘 보여주는 편이지 않나 싶은데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또 현재까지도 잘 이어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신정일 선생이 문학사학자로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신정일 선생님은 원래 뭐 동학과 관련해서 많은 저술과 연구 활동을 정통 사학은 아니지만 제야 사학계에서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견들이 방송에도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편한 어떤 이미지와 내용 속에서 동학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같습니다. 특히 올해 연도는 동학이 처음으로 이 정읍과 부안의 오랜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동학혁명 기념일이 황토현에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날을 기념일로 해서 5월 11일이 정해졌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금방 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학 이후에 우리 역사 속 인물 속의 어떤 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다시 동학 어떤 가부 농민 전쟁의 시발점 조병갑이의 어떤 이후의 역사, 친일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명해 줌으로써 평범한 어떤 독자, 시청자들이 동학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흐름으로 볼 수 있게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명성황후에 대해서 자막으로 민비라고 써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해서 좀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저술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동학을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당시 황후였던 명성황후나 어떤 고종에 대한 내에서는 약간 민비라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일제시대 때는 많이 썼던 용어지만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자막으로 비춰졌다는 건 좀 아쉬운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신 소장님의 발언 속에서도 너무 또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무력투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계란 장군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견해들이 좀 표출됐는데 역사적 사실은 정점화되지 않은 내용들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어떤 출연자가 발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역사적인 그 사실을 표현할 때는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다분히 이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시청자의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학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사료의 부족,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 같은 경우에는 20일간의 공초를 겪은 뒤에 사망을 하셨는데 다른 김계남, 손아준 같은 인물들은 판결문만 존재하고 즉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 또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소재 또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한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자체 이제 명도 신정일의 천년의 길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있어 신정일 선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로서 문학사학자인 신정일 선생께 어떠한 역할을 또 주셨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신정일 선생은 문화사학자로서 독자적인 역사적인 견해와 그리고 지식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길에 대한 경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하나이시고요. 저희가 진행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안목과 견해입니다. 역사라는 불변의 소재 또는 그 원형질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 길 위에 펼쳐지는 다양한 사실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신정일 선생의 경험과 안목,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 자체에 대한 오류 또는 역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질문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역사에 대한 철저한 정보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가운데 장수 프로그램이죠. 전북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정일의 천년의 길도 길을 걷다 보면 역사성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점을 둬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JTB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에 전북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북의 발견은 그 특징이 한마디로 팩트 중심의 역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차별화되는 신정일의 천년의 길은 일단 길이라는 소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것이고요. 역사 문화뿐만이 아니고 민간 신앙 또는 우리가 잊혀졌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보다 좀 더 큰 영역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전북의 발견과 차별화되는 점은 역사 또는 문화 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혼자 걷는 길도 있지만 같이 누군가와 동행을 해서 또 함께 길을 걷곤 한단 말이죠. 또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르게 함께 걷다 보면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더 나오게 돼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는 또 두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원 공소를 보면 그 사진 작가가 나오고요. 그 사진 작가가 또 이 공소의 예친도들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했던 전문가죠. 그런 분이 함께 참여하니까 또 신정일 소장은 역사나 이런 쪽에는 정통하지만 또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서브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 보탬이 되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좀 더 풍성해지는 어떤 느낌들을 받았고 또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 공소라든지 그 어떤 지역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신정일 소장과 이렇게 적절하게 대비되면서 프로그램 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양한 곳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길을 통해서 걷게 될 텐데 우리 신 소장님은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길에 또 적합한 어떤 전문가들이 있다면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내용들도 객관화시키고 더 풍성화시키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요청을 해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이제 그 혼자 길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다른 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그 길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시도들은 아주 이제 그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자칫하면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이제 주로 그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개인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 프로그램에서 그 이 두 분의 전문가가 길을 걷는데 이제 개인사나 또는 개인의 경험이랄까 추억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방송에서 초점이 맞춰지면 사실은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 식견이랄까 또는 전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혼재되다 보니까 약간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조금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이 동행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조금 더 이제 그 정치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동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동행자의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정일 선생님은 이제 이 진행자고 동행하신 분은 초청자이기 때문에 이 초청하신 분에게 조금 더 많은 그 이야기 비중을 주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혼자 이끌어가는 것보다 동행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다 보면 좀 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소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혼자 처음에는 길을 걸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신정일 선생은 길 전반에 관한 개요 또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동행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금속학자라든지 또는 예술가라든지 또는 글을 쓰시는 인문학자,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그 딱딱한 소재를 어떻게 다양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동행자를 저희가 찾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면 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 또는 개인적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된 그 정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정보와 정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정일의 천년의 길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좀 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 김 위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지역에 대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전라북도 지역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어떤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냄으로써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알아져 가고 느끼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수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문 위원님. 네,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주변 자연 경관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길에 이제 오래된 그 추억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길들을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쉬운데요. 이제 그런 길들을 자꾸 찾아서 조명하게 되다 보면 처음엔 신선하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계속 비슷한 길을 아마 저희들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사실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남원에서 이몽룡이 과거를 보러 서울을 갔는데 과연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갔을까? 기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무찌르러 남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서 무찌르고 어떤 길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래서 이 전주까지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아주 옛 길은 존재하고 길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신장로라는 게 또 존재하고요. 또 최근에 우리 현대사에서 새로운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요. 길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길이 언제 생긴 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예를 들면 전주성을 삥 둘러있는 그 성벽길은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길을 좀 찾아보고 그 길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 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길에 있어서 좀 넓은 의미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고 다양한 시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오래된 길이 있을 테고요. 또한 그 길의 경로와 또는 형태가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길들에 대한 1차적인 검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근거 또는 증언, 기타 자료들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길의 원형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제작진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근거를 좀 더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길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그 프로그램 특성상 그 길 자체도
매력적인 길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길이 프로그램에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좀 더 유지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길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 추억, 이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길. 앞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신정일의 천년의 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열린 JTB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